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 왜곡한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었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결국 의장직을 잃었습니다. 허 의장은 불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를 해산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의회는 다시 안건을 올려 가결시켰습니다. 의장직이 박탈된 건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허식 의장은 본인의 불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를 해산시켰습니다. 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은 지방자치법상 사회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임안 상정 자체가 위협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다음 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불신임 안건을 다시 올렸습니다. 표결 전 신상 발언에 나선 허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재신임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태까지 온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해왔던 의정 활동을 살피고 헤아려서 동료 의원들이 여름에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남은 5개월도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저에 대해 재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허 의장이 퇴장한 이후 진행된 전자투표. 재적 의원 33명 중 24명 찬성으로 불신임 안건은 결국 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면서 허 의장은 즉시 의장직을 잃었습니다. 의장직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된 건데 지난 1991년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 왜곡한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었던 허식 의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 승인을 내준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들떠 있어야 할 입주민들. 그런데 관할 구청에 집단 민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 관리사무소 설치와 운영 방안이 분양 홍보 당시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을 분리해 관리사무소를 두기로 했는데 준공을 앞두고 통합관리단 방식으로 바꿨다는 지적입니다. 공고문상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관리소를 2개를 설치하겠다고 명확하게 건설사가 명시를 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허가를 내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에는 관리사무실과 경비실 등에 대한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분양 공고도 상기실별 계약 면적에 관리실과 기계 전기실 등 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에 각각 관리실을 설치하기로 한 건데 실제로는 아파트에만 설치한 겁니다. 입주자 법무대리인 측은 공고문과 다르게 시공했다며 시공사와 서구청 주택과에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계약 면적에 그래서 관리실까지 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관리실을 아파트에 지금 같이 써버리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좀 위반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지적에 대해 시공사는 모집 공고대로 시행하되 추가 요구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모집 공고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또 그거에 대해 요청사항이 추가 요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 준공 전까지 관련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가 추진되고 있죠.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내항 18부두 재개발입니다. 항만을 개발하다 보니 해수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겠죠. 인천을 찾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진 인천 내항. 현재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내항 8부두 앞바다입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0월 업무 협약을 맺고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엔 새로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27일 날 해수부에 저희들 사업 계획을 재수립해서 제안해놓은 상태에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입니다. 총 사업 면적은 42만 9천여 제곱미터. 사업 계획에 따르면 향후 주상 복합단지와 관광시설, 공원 등 다양한 친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취임 후 처음 인천을 찾은 강도영 해수부 장관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굉장히 큰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후속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제물포 르네상스를 내세운 유정복 시장.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을 관광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상상 플랫폼이 조성되면서 부두 일부가 우선 개방됐고 올해 중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0억 원. 중앙정부의 지원을 비롯한 성공적인 민자 유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주차장으로만 활용되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완료가 되려고 그러면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재정 지원을 또 해야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난 2007년 국회 시민청원으로 시작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사업 추진 17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먼저 전국 자치구 중 두 번째로 60만 명을 넘은 서구를 살펴볼까요? 2013년에 49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에는 62만 명을 넘겼습니다. 10년 만에 13만 명이 늘어 중구 전체 인구만큼 폭증했습니다. 경기도 김포는 어떨까요? 2013년에 31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이제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두 자치구 인구는 12년 만에 40만 명이 늘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의 서울 출근길을 책임지는 철도가 김포 골드라인과 공항철도입니다. 인구가 폭증한 만큼 전철 이용객도 늘고 있는데 혼잡도가 200%를 훌쩍 넘깁니다.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먼저 실태가 어떤지 김지영 기자가 출근길 열차를 직접 타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공항철도입니다. 서울 5호선과 9호선, 6호선 등과 환승이 가능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출근 시간이면 열차 탑승을 기다리는 대기줄이 승강장을 가득 메웁니다. 잠시 후 열차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 번만에 탑승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차 간격은 5분이지만 현실은 10분 가까이 기다려야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거의 하나씩 다 보내죠. 그냥 사람 되게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열차 안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출퇴근 시간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 구간 사이 혼잡도는 218%에 육박합니다. 승객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열차에 몸을 씻습니다. 공항철도 혼잡도가 이렇게 증가한 건 이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건단 신도시 생기고 나서 더 많이 이용객이 많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공항철도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검단 신도시와 인접한 검암까지 송도를 제외한 인천의 신도시 3곳을 지납니다. 지난 10년간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6만 5천 명 증가했고 청라국제도시는 4만 4천 명, 검암과 검단 지역 주민은 8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으로 가는 김포 골드라인도 대표적인 지옥철로 꼽힙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열차 2량이 하나로 편성된 경전철로 열차 정원은 172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김포 한강신도시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는 289%에 달하는 상황. 2량짜리 경전철에 500명 가까이 탑승하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승객이 선체로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항철도와 김포 골드라인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D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단과 김포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5호선 연장이 추진됐지만 노선을 두고 지자체들 간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토부가 결국 해를 넘겨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인천시는 검단 4개 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2개 역만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공항철도와 김포 골드라인, 검단과 김포 지역 주민들이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정차역을 어디에 둘지 또 몇 개를 설치할 건지를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아래까지 거쳐가는 U자 형태로 총 4개 역사를 설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직선 형태의 노선을 주장하며 검단 지역 2개 역만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국토부가 조정 노선을 내놨습니다. 검단 신도시 2개 역과 김포 7개 역을 경유하는 노선인데 특히 인천과 김포 경계인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했습니다. 연장 노선은 총 25.56km, 통행 시간은 25.7분입니다. 대강리는 이용 수요와 철도망 계획, 경제성 등을 모두 검토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조 7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지자체가 나눠서 내고 5호선 연장 사업의 조건인 건설 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함께 책임지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다음 달까지 지역 주민 등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정거장 신설이나 노선 추가 연장 등을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통해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오는 5월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대광위가 조정안을 발표하자 인천과 김포 두 지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4개 노선을 제안했지만 2개만 반영된 인천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반면 김포 지역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혜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 검단 지역은 원도심 원당과 불로역을 제외한 신도시 2곳만 지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강위의 이번 제안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편차는 물론 주민 간 갈등을 키우는 결정이라고 토로합니다. 대강위에서 그것을 발표를 했을 때 그냥 그 원당역을 갖다가 했다면 또 이런 불상사나 이런 이 주민 간의 불화가 없을 텐데 결국에는 지금 또 신도시와 구심지와의 관계를 또 다시 악화를 시켜놨다는 얘기죠. 형평성 문제도 제기합니다.
인천이 제안한 역사 개수를 반으로 줄여 김포와 검단의 역사를 7대 2로 배치한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검폐장과 차량기지 이전을 양 지자체가 협의하라고 주문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검폐장을 두 지자체 간에 같이 하라면서 인천시는 2개역, 김포시는 7개역. 이건 형평성도 맞지도 않습니다. 검폐장은 두 지자체가 협의하라고 언급할 거면 최소한 기존 노선 중에서 중지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단 주민총연합회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원도심은 완전 패싱당한 역사수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원망이 되는 것이라 이거는 인천시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서구청도 하고 정치권도 지역 정치권도 여야 따지지 말고 이거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빠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을 때라는 겁니다. 다툼은 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저 속도감 있는 착공을 해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타 면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 시민들하고 정치권이 가능한 빨리 예타 면제를 받는데 좀 역량을 다 쏟아야 되는 게 아니냐. 검단 내에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2개 노선이 제외된 건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5호선 연장선 노선안 발표가 저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지했던 인천 시안에서 2개 역사가 이번에 빠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강위가 수차례 발표를 미루다 제시한 5호선 연장 조정안. 역사 위치에 따라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렇게 대광위가 제시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불씨는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장 이전 문제를 인천과 김포시가 함께 풀라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강서구는 이번 조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건폐장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강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 방화동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서울시의 모든 건설 폐기물이 모이는 폐기물 집결지입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건폐장 이전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건폐장 이전을 위한 단초로 자리했던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대광위가 발표한 조정안은 김포시 7개역, 인천시 검단의 2개역, 서울 관내의 1개 등 모두 10개 정차역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노선 길이는 25.56km, 사업비는 3조 700억 원 수준입니다. 건폐장 조성은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 책임하에 추진합니다. 지난 2022년 서울시와 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 협약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의 역할을 나누고 분담 비율은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서울 5호선 연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건폐장에 조속한 이전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정안 발표를 존중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포시, 인천시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서 방화동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건은 분담 협의체 실행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먼저 두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그 제안에 따른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안 발표로 이전을 위한 본 궤도에 오른 방화동 건폐장 이전 문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사업 타당성 용역과 김포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앞으로 남은 절차가 넘어야 할 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가족의 해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망 후에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러주는데요. 빈소와 제사상을 마련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공영 장례 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됐는데 이 쓸쓸한 장례를 치르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빈소에 조촐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영정 사진도 없이 위패만 덩그러니 걸린 장례식장. 사망 후에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지자체가 대신 치러주는 무연고 공영 장례식입니다. 이날 장례를 치른 A씨는 지난달 중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연고자 등을 찾느라 한 달이 지나서야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상주는 장례 지도사가 맡습니다. 유가족을 대신해 술을 올리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웁니다. 이승의 이제 삶을 마감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 길이신데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안 좋죠. 좀 이제 좋은 모습으로 가족들이 같이 보내주시고 하시면 더 좋으실 텐데 그럴 여건은 안 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모셔드리는 거죠.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무연고자 공영 장례식 제도.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경우 시행 첫 해 28건에서 이듬해엔 57건으로 지난해엔 60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엔 남동구의 무연고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향후 지원이 더욱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장례나 추모 절차 없이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직장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좀 더 온정적인 장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도 없이 쓸쓸히 이승의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들. 제단은 6시간 동안 유지되며 화장 후 유골은 인천 가족공원 재래실에 5년간 보관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